어떤 노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크라우드원에 합류하지 않은 기업들은 도태될 수가 있다. 정말 크라우드원의 전국을 꿰뚫어 보신 거였어요. 지금 이제 한 10만 명 정도 이상이 들어와 있어요. 현재 한국 전체 회원이.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하셨다 하는 분들은 거의 다 가입이 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말 이 플랫폼은 네트워크 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또 크라우드원이 추구하고 있는 거는 다른 어떤 플랫폼하고 틀리게 저희는 회원과 기업이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 빨리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 앞으로 3년, 5년 있으면 정말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기업으로 우뚝 설 거다 하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 게, 저희 회사에 들어오는 모든 회사들은 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으로서 전 세계를 아우르겠다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갬블링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e스포츠 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특히나 에픽 로또라고 하는 이런 거 보면 온라인 상에서 그런 분야는 전부 다 크라우드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는 게 있고요. 그게 이제 저는 가장 바람직하고 제가 뜻하는 바로도 이루어진다 할 수 있는 게,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 땀 흘려서 번 돈, 그렇지 않은 돈들은 좀 부득득한 돈이라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온라인 사업,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크라우드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바닥을 가져가면 기업들이 돈만 가져가고 우리에게 아무런 혜택이 안 주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방어적인 역할을 크라우드원이 해줄 수가 있다. 크라우드 에코노미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군중 경제라는 말을 쓰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공유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만의 공유 경제가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공유 경제를 같이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예견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크라우드원은 거기에 대한 방향 제시를 새롭게 해주고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합류해 나간다 하면 정말 저희가 농경시대에 우리나라에서 해왔던 품앗이라는 그런 경제가 크라우드원이라는 플랫폼에서 꽃피울 수가 있다. 그런 내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아전인수격으로 편하게 어떤 사람들이 어필하기 좋게 해석하는 거는 다 자유예요. 개인적인 자유인데 큰 틀은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크라우드원이 지금 지향하는 여러 가지 방향 중에서, 기존에 2,700만 명의 이제 유저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제휴사들을 통한 활동에 대한 수익을 쉐어하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나와 있는 그 라이프 트렌드라든지 에픽이라든지 아필고라든지 게임스타트, 밍스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현재는 좀 영어 버전으로 대부분 되어 있고, 한국 사람들이 일반 유저들이 접근하는데 사용하는데, 뭐 라이프 트렌드 같은 경우는 조금 그나마 그래도 익스피디아닷컴이라든지 호텔스닷컴이라든지 이런 여행 토탈 사이트로 해서 접근하기가 좀 편한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생각이 들거든.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 나는 이제 크라우드원 회원인데 이걸 쓰고 싶은데 어떤 언어적인 부분이 좀 약간 안 와닿아서, 또 좀 약간 인터페이스가 불편해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회사에서도 쉽게 언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거기에서 이제 특히나 한국어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좀 어필을 했어요. 또 이번 행사에서도 보니까는 한국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영어권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월달 행사에서는 통역 기능, 직위 이런 걸 제공해 주는 걸로 하는 거고, 4월 1일서부터는 이제 창업자는 한글 지원을 해준다고는 이제 대답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자부터 이제 그게 될지 안 될지 이제 그거는 조금 기대는 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의 가장 강력한 마케팅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에 있어서 이게 회원들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소득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애텀이라든지 아메이라든지 뭐 뉴스캔이다 이런 데 가서 내가 한 사람에서 그런 데 가서 일들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크라우드원에서 한번 인적 요소가 주어지면 저희의 협력회사로 들어오는 모든 회사에 똑같은 그 조직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서 이익금이 발생하게 되면 그게 나의 소득으로 같이 올라와 준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또 이제 가장 강점이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의 이익에 대해서 50%씩을 공유하게 돼 있어요. 50대 50으로.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을 가입시킴으로써 오는 수익이 있는 거고 기업들 간의 이익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게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설명하게 되면 굉장히 양이 많아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저런 면에서 크라우드원이 쉽게 일편적으로 이게 뭐다 하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상품을 파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하는 거잖아요.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그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요건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하는 거고, 특히나 이제 4월에 나오는 플랜에서는 패키지를 구매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패키지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는 크라우드원은 싫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 사이트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게임 사이트를 이용한다든지 로또 사이트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게끔 4월 플랜에서부터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 크라우드원이라고 하는 사이트뿐만 아니라 협력회사들을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는 그런 게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통 이렇게 제휴하고 있는 그 회사들이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부분은 본사에서 아까 말한 수익 배분 구조라 이런 게 또 맞고, 지금 소비자들이 누구나도 알 수 있는 그 글로벌 기업은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 같은데 아마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는데, 혹시 그런 정보는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네, 이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나 이제 아마존 쇼핑몰이 이제 크라우드원이라고 하는데 제휴하겠다고 자기들이 먼저 제안서를 제출해놨다 하는 이야기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이 상당히 이위에 있는 분들에게서 이제 들은 게 있고요. 저희가 말하는 것보다 그런 데에서 더 적극적이라는 건데, 저는 합류되는 시점이 좀 굉장히 늦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회사에서 옵션이면서 미션이면서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제품군들을 내놓으면서 뭘 하겠다면 교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들 자체 끊임없는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다양한 제품군을 내놓고, 비전으로 뭐냐면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건데, 지금 회사에 들어와 있는 거 보면은 교육 사이트가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행 사이트가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 사이트에 대한 그런 건 없지만 전체적인 산업 구조 면에서 보면 여행에 관련된 산업이 가장 크잖아요,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 정서에는 안 맞는 것들이죠. 게임이라는 거, 갬블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로또라는 거, 이런 거는 저희 전통 사고에서 땀 흘리지 않고 버는 돈은 부도덕한 돈이다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서 아예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방에서 쓰는 고스톱도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 가면 신고 대상이 될 정도로 저희 나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이미지는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이제 미스터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저거 얼마 전에 미팅을 하시는 분인 주식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한테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 저한테 원래 주문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굉장히 좀 빡빡하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가서 말씀하셔, 주식 하시는 분이라니까 저는 이머지 게이밍사라는 거를 이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저희 회사에 협력회사로 들어와 있는 게임 회사가 있는데 호주에 주식이 상장돼 있는 회사인데 이머지 게이밍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머지 게이밍사가 여기 협력회사로 들어왔냐는 거죠. 들어와서 지금 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끝났네요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머지 게이밍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머지 게이밍사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의 연관관계도 자기는 알고 있다. 그런 회사가 크라우드원하고 협력회사라고 하면 크라우드원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 무조건 해야 되겠네요. 식사하러 갑시다. 미팅이 그렇게 쉽게 끝나버린 적은 없었어요. 그 이미지 게임 하는 트렌드를 알았던 거네. 그 주식. 그 회사를 아는 거죠. 그 주식에 관련된 거를 내용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런 회사들, 이번에 에픽 로또도 전 세계 6개 브랜드의 로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사놓을 수가 있는 그런 걸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지금 에픽 로또 살짝 말씀드리면 그런 복권을 이제 크라우드원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크라우드원은 신디케이팅이라는 그 기법을 이용해서 1등에게 여태까지는 모든 돈을 다 줬잖아요. 크라우드원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1등이 당첨되면 50%만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 50%를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싹 공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픽 로또가 처음에 런칭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수익률 80%를 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맥락이 나오더라고요. 크라우드원을 통해서 그런 로또를 하게 되고 뭘 하게 되면 원금은 잃지 않을 확률이 많구나. 로또 규모 시장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전부 다 저희 에픽 로또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 조금 전에 이머지 게이밍사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머지 게이밍사가 하고 있는 게임에
들어와 있는 스폰서들, 스포츠 의류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디다스다, 뭐 리버기다 하는 회사들이 전부 다 스폰을 하고 있는 거고, 갬블링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크라우드는 자회사니까 아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수익을 얼마나 많이 낼 수 있느냐. 여행사는 규모가 크니까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전부 다 수익률이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회원들에게 많은 수익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회원들을 넓혀가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회원들이 구축이 된 다음에 쇼핑몰이 돈 번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서비스 차원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존은 규모는 크지만 수익 구조가 쉽지 빈약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쉽지 그게 않다는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은 주겠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배당금을 받아서 배당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회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들어오려고 막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순위가 떨어져 있을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이익이 많이 나와야 사람들을 불러오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산업군들, 많은 이익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군들이 먼저 들어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제품이든지 열려 있다. 대한민국의 회사들이 크라우드 원하고 빨리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일산에서 사업 설명하는데 어떤 노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크라우드 원에 합류하는 기업들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합류하지 않은 기업들은 도태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전 초기라 이제 크라우드 원을 굉장히 좋게 말씀하시네 정도로 생각이 지금 보니까는 정말 크라우드원의 전국을 꿰뚫어 보신 거였어요. 그런 말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 쪽으로 모든 자본이 다 흘러가는 거고, 어떤 기업들도 플랫폼 기업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특히나 제조업 기업들을요. 그런데 크라우드원은 그런 거를 바탕을 조금은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모든 유저들은 어떻게 돼요? 갈수록 주머니가 비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고 수익을 금년에 얼마 냈는데 내년에도 광고주들이 그만큼의 광고 비용을 그다 지불할 수 있다는 그 보장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모든 플랫폼들은 전부 다 간접 광고 비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직접 광고잖아요. 저희는 지금 프로모션이다 하니까는 뭔 프로모션 이렇게 많이 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협력회사들이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지금 이달 말까지 3배의 광고비를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15만 원 주고 가입을 했으면 회사는 30만 원을 보태서 저에게 45만 원짜리 팩을 주고 있잖아요. 그게 크라우드원이 주고 있는 게 아니라 협력회사들이 저희에게 지금 광고비를 쓰고 있다. 뭘 하기 위해서? 크라우드원의 유저를 모아서 결국적으로는 자기 회사의 인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를 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원의 회사가 사람들이 늘어가면 자기 영업하는데, 자기 기업하는데 회원 수가 늘어가는 효과를 보는 그런 거라 직접적인 광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직접적인 광고 혜택을 유저들은 우리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익금에 대해서 공유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활동하면 할수록 어제 같은 오늘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지갑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유저들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력을 가지는 유저들이 만약에 20억 명이 됐을 때 10%만 된다 하더라도 2억 명이잖아요. 그 2억 명이 여기 와 있는 데서 소비 활동을 이루어진다 했을 때 여기에 붙어 있는 기업들은 정말 상생할 수 있고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업하고 합쳐지는 것보다도 지금 크라우드원하고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게 대한민국에 있는 그 기업들도 굉장히 효과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워낙 그 강력한 마케팅 비용들을 쓰는 회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보는 게 답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월 1일자로 개편하는 부분이 이제는 기존에는 그냥 프리 런칭이고 본격적인 도약은 4월 1일부터 해서 회사의 시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관련된 모든 게 이제 혁신적으로 바뀔 거다. 그리고 그래서 시완 리워드도 없어질 거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 리워드 대신에 오히려 그 BP나 이런 보너스 형태를 더 줄 거다라고 이런 부분 자체 지침 자체가 저희는 지금 카톡이나 이런 걸 보고 이렇게 공지를 받고 그러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정식 채널이라든 뭐 이런 게 있어서 누구라도 이렇게 쉽게 혼돈되지 않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공식적인 어떤 채널을 하나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요즘에는 이제 줌 강의를 통해서 많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인원이 이제 확충이 되다 보니까 줌으로서는 약해서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3월 22일부터 밤 9시에 웨비나를 통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리더 방에
공표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각 톡방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이게 날라지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들으시면 가장 보편적인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두바이에서 아마 신플랜에 대한 교육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30명 정도가 가는 걸로 회사하고 합의를 봐놓은 거가 있기 때문에 4월 7일서부터 4월 10일 그 사이에 좀 그때 행사에 좀 참여를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떻든 플랫폼 회사고 온라인 회사인데 저희 회사만큼 오프라인이 지탱을 해주고 있는 회사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문 닫을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기간 동안이 3월 31일까지 기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월 1일서부터는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 합법적인 회사로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위치에 서는 회사가 된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회사의 방향에 대해서만큼은 일관성 있는 게 필요하겠다. 그거로서 이제 매일 밤 9시에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창구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매일 있습니다. 일요일만 빼고 있습니다. 지사가 좀 필리핀에 지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한국도 어떤 지사를 좀 할 만한 날이 올 건지 좀 그런 게 네, 부분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10만 명이지만 그 규모에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제 그 프로모션을 잘 이용하다 보니까 필리핀 프레지던트 투스타 그분 산하를 물어보니까 몇 명이라고 보니까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회원 수가 숫자가. 거의 10배네요. 지금. 그렇죠. 1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쭉 해왔으니까 18개월 동안에 100만 명이라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루에 한 2,000명 정도씩이 가입을 해야 그 100만 명이라는 인원이 나오는 숫자거든요. 우리는 이제 금액에 대한 패키지 구매에 대한 그 규모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에 의한 저변 확대는 아직까지는 회사에서 봤을 때 좀 미미하다고 본다. 계정 수가 있잖아요. 계정 수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다. 그런데 이제 워낙 지금 떠오르는 시장이 한국하고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두바이 지사를 개설함에 있어서도 가장 큰 비중은 아시아 쪽을 비중을 두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한국의 지사 설립문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지사 문제도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지사가 크라우드 원의 지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임팩트 크라우드 테크놀로지의 지사로 들어옵니다.